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여부가 결정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인공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하노이에 설치된 연합뉴스 TV의 야외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구아림 기자. 네,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하노이의 명물인 호안기엠 호수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메트로폴 호텔이나 오페라 하우스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까지 모두 이 호수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안기엠 호수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무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호안기엠 호수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600년 전 베트남 호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왕에게 받은 보검으로 중국 명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이 호족은 평화가 찾아왔으니 칼을 돌려달라는 용왕의 계시를 받고 보검을 이 호수에 묻었다고 합니다. 평화시대가 찾아오자 전쟁에서 쓴 칼을 돌려줬다는 전설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 전설의 호수가 내려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외교안보 팀장인 고일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북한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32분 평양역에서 전용 열차로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열차는 평양을 떠난 지 5시간 만에 중국 단둥역을 통과했는데요. 어제 오후 1시쯤 텐진역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코스를 선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베이징을 경유하지는 않고 곧바로 남행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상대인 미국 측을 의식해 회담 직전에 중국 지도부와 접촉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노선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내일 오전에 베트남 국경의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베트남에 도착하면 열차 대신 승용차로 하노이까지 이동할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한 뒤엔 승용차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히 확산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 때문인데요. 베트남 당국이 국경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국도 1호선 170km 구간에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김 위원장의 동선과 겹치는 이 국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는 점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열차 대신에 차량을 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베트남군이 어제 동당시와 하노이를 잇는 도로 주변에서 지뢰 탐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열차로 이동한다면 철로에서 지뢰 탐지를 했어야 할 텐데요. 베트남군이 도로 주변에서 지뢰 탐지를 한 만큼 김 위원장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입니다. 도로를 통제한 채 승용차로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이동하면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하노이에 도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은 미국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마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에 미국을 출발한다는 것인데요. 시차와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일 늦은 시간에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이 공식 일정보다 하루 앞서 하노이에 짐을 푸는 셈입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도착하면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일정을 소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도착한다고는 하지만 늦은 시간에 하노이에 입성하는 만큼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일정을 바로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상회담 일정은 모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하느냐가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회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비핵화의 대가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2차 회담에선 비핵화의 일정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회담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이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응 조치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에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협상에서 정상회담의 의제가 결정될 텐데요.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정상합의문에 어떻게 담고 표현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그 대량 파괴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상응 조치엔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선언, 제재 예외 적용 등 제재 예외를 적용을 통한 남북 경협 허용 등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간 협상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노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양측 실무진뿐 아니라 베트남 당국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매시간 하노이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였습니다.